권영철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뭐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목감기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네. 조심하시고요. 권영철 기자 오랜만에 어떤 거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김현정 앵커도 홈쇼핑에서 물건 자주 사십니까? 자주는 아닌데요. 네. 구입을 종종 하긴 해요. 오늘 홈쇼핑 관련된 주제입니까? 예, 제7 홈쇼핑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홈쇼핑 6개 있는데 예. 제7 얘기가 나와요? 내년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100% 공영제 제7 홈쇼핑이 개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 100% 공영제가 가능할지 여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7 홈쇼핑 100% 공영제 왜 꼼수 논란이 있나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제7 홈쇼핑 설립은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미 내년 개국을 목표로 제7 홈쇼핑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예. 이미 공식 발표를 했고요. 정부가 구상하는 제7 홈쇼핑은 100% 공영제로 민간 참여는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7 홈쇼핑을 설립한다는 건 확정적이고 내년 초쯤에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발표되고 늦어도 내년 안에는 개국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안에는 예. 개국한다. 원래는 미래부가 제7 홈쇼핑 설립에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개나 있고 그중에 1개는 2012년 개국을 했으니까 맞아요. 얼마 예. 안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7 홈쇼핑 설립은 뭐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했는데 8월 들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벤츠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7 홈쇼핑에서 팔면은 이것이 창조경제, 혁신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나왔고 아하. 요즘 얘기도 창조경제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미래부가 180도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정부 한 관계자는 위에서 내려 꽂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 꽂는 방식으로 내려왔다. 네.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제7 홈쇼핑을 꼭 설립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궁금해지네요. 사실 뭐 공식적인 입장은 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직접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벤처 살리기, 창조경제. 뭐 그렇긴 한데 그 의도가 조금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중소기업 전문 채널인 홈쇼핑이 있고 있죠. 농수산 채널인 뭐 NS 홈쇼핑이 있는데 있죠. 여기에 새로운 공영제를 하겠다 이게 의도가 좀 불분명해 보이는데 어쨌건 이게 그 가장 의문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7 홈쇼핑의 이름이 나올 때부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남민우 벤처기업 협회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벤처기업 협회에서 핵심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안이 없다. 예. 이거를 제7 홈쇼핑을 만들어서 알리고 좀 판매하도록 판로를 열자. 이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금 있는 홈쇼핑만으로는 좀 판로가 너무 좁다. 사실 홈쇼핑 한 개 업체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1년에 200~300개 외에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예. 중소기업 특히나 혁신 제품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예. 이게 벤처기업 협회가 주도를 해왔고 벤처기업 협회 회장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논리하고 정부 논리가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벤처기업 협회에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정부의 논리와 뭐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논리인 거죠. 아까 100% 공영제로 한다 그랬어요. 예, 정부 입장은 민간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참여 얘기가 나오면서 종편도 참여할 거다, 뭐 어느 회사도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혹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100% 공영제가 아닌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간 참여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뭐 특혜 얘기, 로비 얘기,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고 이게 엄청난 이권 사업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100% 공영제다.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불리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설명만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네. 왜 꼼수라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 아니냐.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직접 홈쇼핑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고요. 홈쇼핑은 어떻게 보면 유통의 첨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이게 다른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공사들이 방만 경영의 대표자로 찍혀서 지금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것을 공영제로 운영해서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얘기냐. 정말 사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는가? 여기에 예. 대한 의심.
그러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특혜를 주더라도 뭐 가령 뭐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공영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민영의 경쟁이 되겠냐? 이게 우선 내게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문업체와 농수산 전문업체를 두고 예. 이것을 개선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게 중복 투자 아니냐. 아하. 어차피 자본금은 공영이면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중복 투자하는 게 아니겠는가.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 그러면요. 중복 투자 뭐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도 추진하려는 그 꼼수는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보길래? 이 얘기가 뭐 때문에? 제7 홈쇼핑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왔거든요. 예. 결국은 박근혜 정부 대선 당시에 선거 공신들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서고 있는 정부가 뭐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농수식품부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예. 결국은 관피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아하, 혹시 그거 아니냐. 예. 그 새정치연합 미방위의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홈쇼핑 업체들이 운영 방식을 바꿔서 개선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제7 홈쇼핑부터 들고 노는 의도가 뭐냐. 그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한 거면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이 벌써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대기업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아하, 이거 만들어다 놓고 또 나중에 뭔가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을 염려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전례에 비추어서. 제7 홈쇼핑이 만들어지면은 아까 거론했던 남민호 벤처기업 협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 아니냐. 위인설관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까지. 얘기도 나오고요. 네. 예. 제7 홈쇼핑. 일단 방침은 정해졌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그 이면 짚어주셨는데요. 뭐 마무리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있는 것을 새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테고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왜 갑자기 정권 출범 초기부터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이게 거론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내놔야 정부가 해명을 해야 된다. 중복 투자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 예. 그 점이 좀 핵심입니다. 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 네.